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안녕하세요. 조이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엄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사실 제 엄마는 제가 뉴질랜드에 오던 첫 해 10월에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엄마랑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오려고 막 짐을 싸고 있던 그 오후에 엄마가 갑자기 폐렴으로 응급실로 실려가시게 되셨어요. 그날 밤에 중환자실로 옮겨지시고 이제 의사가 저희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임종이 가까웠다고. 기도 삽관을 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 엄마는 늘 평상시에 연명 치료를 반대하셨고 혹여나 그런 순간이 오면 절대 본인에 대해서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 의식이 조금 또렷해졌을 때 이제 엄마 의사를 여쭤봤는데 엄마가 원치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의논 끝에 엄마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거죠. 제가 이제 그때 엄마 침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기운도 없으셨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손에다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너는 뉴질랜드에 가서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다음 날인 수요일 이른 새벽에 엄마가 영원히 하늘로 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정신을 좀 차리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엄마에 대한 글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중간쯤에서 늘 실패를 해요. 이제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제가 마침내 글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그 첫 글을 오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날 뒤돌아 춤을 추었다입니다. 이제 50인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은 왠지 나보다는 좀 더 나이 든 사람의 그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내 고향이 저 땅끝 마을 외진 섬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모든 운명의 이기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던 날들을 상당히 생생히 기억한다. 호롱불에서 남포불을 거쳐 백열 종구가 들어오던 날, 팥 소리와 함께 어둡던 방안이 대명천지처럼 밝아지던 풍경이 그림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그 이듬해 여름에는 학교에 갔다 왔더니 초록색 날개를 가진 선풍기가 대청마루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밭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들어서던 할머니 손을 이끌어 선풍기 바람을 쐬어드렸다.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나던 놀라운 그 표정도 어제처럼 눈앞에 선연하다. 나의 어린 시절은 이렇듯 요즘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엄마와의 추억 중 하나는 학교 봄 운동회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운동회는 1년에 2차례가 열렸다. 하나는 가을 운동회로 전교생이 천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힘겨루기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봄철 어버이날 즈음에 열렸던 봄 운동회로 일종의 마을 대항전이었다. 특히 운동회의 백미였던 줄다리기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땅바닥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모든 어른들이 운동장 한가운데까지 뛰쳐나왔다. 으쌰, 으쌰. 둘러선 어른들의 박자를 맞추어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쏠려 판가름이 나면 큰 함성과 함께 어른들의 얼굴에 퍼지던 하얀 웃음이 그립기만 하다.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운동회가 끝이 나면 그때부터는 엄마들의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배불리 먹인 것으로 소임을 다한 엄마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었다. 거의 비어버린 한 지박을 머리에 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저씨들이 건네준 막걸리 한 잔에 발그레 물이 든 엄마들의 노랫소리로 노을졌다. 그렇게 전초전으로 목을 푼 엄마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다. 동네에 딱 하나 있는 구멍가게에서 산 막걸리를 마시며 둥그렇게 모여서서 누군가 노래를 선창하면 다들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한복 입은 팔을 움직여 멋들어지게 춤을 추곤 했다. 그날도 마을회관에서 어김없이 엄마들의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 어떤 이유로 엄마를 다급하게 불렀다. 다른 엄마들과 섞여 노래를 부르며 흥이 나 있던 엄마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다. 나는 이내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겨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것이 매우 귀찮으셨던 모양이다. 특유의 엄한 눈초리로 집으로 가라고 눈치를 주셨다. 그리고는 곧장 돌아서서 노래와 춤에 흠뻑 취하셨다. 어린 마음에 더 이상 말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서운해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는 내가 3살이 되던 해부터 보따리 행상을 시작하셨다. 겨울이면 엄마는 매생이와 파래를 순천이나 공5일장에 내다 파셨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그 전날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사들인 매생이와 파래를 손질했다. 아버지와 함께 일일이 손으로 짜서 모양을 잡아 큰 대야에 쌓아 올렸다. 많을 땐 그 대야가 10개가 넘기도 했다. 날이 밝기도 전 아침 첫 버스가 도착하면 아버지와 오빠들이 엄마를 도와 버스에 그 대야들을 실었다. 버스가 선착장에 도착하면 엄마는 둘이 들기에도 무거운 대야들을 버스에서 내리고 다시 그것들을 철선에 실었다. 철선에서 부두로, 부두에서 또 다른 버스 정류장으로 그것들을 옮긴다. 그리고 매생이들이 으깨지지 않도록 짐칸에 잘 실어주기를 부탁하며 버스 차장에게 담배 한 갑을 쥐어주고 5일장이 서는 곳으로 향한다. 장이 서는 곳에 도착하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그 짐들을 리어카에 싣고 달린다. 추운 시장 바닥 한켠에서 한 접, 2접, 그 많은 매생이와 파래를 모두 팔아야 한다. 이 고단한 과정을 모두 끝낸 엄마는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 봄 운동의 날은 7남매의 대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던 그 시절,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허락된 김화자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날 엄마는 귀해야 하는 막내딸의 요구에도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잠깐이지만 모든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 자유롭게 논이셨다.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롱이요 달도 자면은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바람
춘성 만화방창 아니 너지는 못하리에라 차차차. 노랫가락 차차차 박자에 심취해 어깨춤을 추던 엄마의 모습. 분명 노랫가락 흥겨웠고 엄마의 어깨춤도 신명이 났었는데 그날의 엄마의 모습은 먹먹함으로 떠오른다.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혀 노래를 부르던 엄마의 얼굴. 그 얼굴에서 자신을 몽땅 희생한 삶의 회한을 본다. 잠시 쉬는 그 찰나의 시간이 엄마는 얼마나 아련했을까. 노랫가락 차차차의 리듬이 애잔하기만 한 것은 그 가사에 실은 엄마의 애달픈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는 취미가 무엇이었을까?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그토록 가혹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어떤 일을 정말로 하고 싶으셨을까? 이 모든 질문이 사치스럽게 여겨졌을 당시의 엄마의 삶의 무게 앞에 그저 할 말을 잃는다. 나 역시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 이제 아이들이 커간다.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엄마 역할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엄마가 당신의 삶을 태워 내게 주고자 했던 김여정의 삶에 애정을 더 쏟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엄마라는 이름에 묻혀버린 김화자 여사의 삶이 내게 남긴 유일한 유산임을 알겠다. 평생을 여장부로 사시다가 또 여장부답게 마지막을 마감하신 제 엄마 고 김화자 여사님을 기리며 이 영상을 바칩니다.